근데 보통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를 생각하시거든요. 제안드린 판매 채널에 집중해서 4개월 차에 매출이 1.3억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따라잡히지 않으려면은 를 점유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면 무조건 겪게 되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어떤 대표님이 고민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드릴 개념을 말씀드리고, 이 대표님이 일매출이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곡선이 상승하셨어요.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 어디서 팔까입니다, 내 제품을. 근데 보통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를 생각하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쿠팡이 맞지 않느냐, 아마존이 맞지 않느냐, 나는 이런 제품을 할 건데 이런 판매 채널이 맞구나, 이런 거를 분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허비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 그냥 쿠팡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쿠팡에는 여러 가지 등록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일단 상품 등록 7에서 14일, 상품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광고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쿠팡에 등록돼서 팔리지 않을 제품인데 여기서 광고비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3만 원씩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만 해도 거의 1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날리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더 심각하냐면 이 판매 채널을 잘 선정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자마자 매출이 나와서 바로 순이익이 나오는 상황이 될 텐데, 맞지 않는 판매 채널로 접근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개념은 여러분들이 나 빠르게 돈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던 대표님인데요, 와디즈에서 좀 매출이 나온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 한 3천만 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 물건을 안 팔다가 와디즈에서 물건이 팔리면 이 대표님들의 회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잠깐만, 우리 제품 좀 반응이 있는데 판매 채널을 좀 다각화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이제 막 회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은 스마트 스토어 정도는 개설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을 하는 이유 자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요걸 설명드릴게요. 아니, 우리 와디즈에서는 반응이 나왔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색 광고를 돌리니까 반응이 별로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오늘 주제를 풀면서 계속 얘기 드릴 거고, 여튼 이 대표님이 와디즈에서 요 매출이 나오고 문의가 왔던 거는 쿠팡이었어요. 쿠팡을 진출해서 조금 매출 확장을 진행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한테 알려드린 개념이 요 3단계 개념이거든요. 이 대표님도 들으시고 결론적으로는 쿠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안드린 판매 채널에 집중해서 4개월 차에 매출이 1.3억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단계별로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 구매, 그 다음에 충동 구매, 이 두 가지 개념에 아셔야 돼요. 말 그대로 목적 구매는 뭘까요? 목적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구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시로 이런 거예요. 잠깐만, 우리 집에 지금 세제가 다 떨어져 가네? 그러면 쿠팡에 들어가시죠. 쿠팡에서 주문을 하죠. 이거 목적 구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 나 이거 사야지 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충동 구매는 뭘까요? 제가 보던 어떤 호텔 사장님이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보다가 갑자기 막창을 파시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걸 구매했다면 충동 구매예요. 이거는 왜 충동적으로 구매한 거냐면 원래 구매할 의도가 없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이 목적 구매에 더 맞는 제품인지 충동 구매에 더 맞는 제품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와디즈에서 반응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와디즈 판매 채널은 어떤 성격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목적 구매 플랫폼인지 충동 구매 플랫폼인지. 여러분 나 수세미 이제 떨어져서 수세미를 사야 되는데 와디즈에 들어가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보통 쿠팡이나 사던 데서 사시죠. 그러니까 이 와디즈에서는 충동적으로 뭔가 펀딩? 저 아이템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 보다가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는 충동구매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 대표님 제품이 와디즈에서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는 뭘 반증해 주냐면 이 대표님이 다루고 계신 제품이 사람들이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쳐보니까 이미 뭐 쿠팡에는 상품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플레이는 안 되어 있었고, 와디즈는 충동 구매를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 채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목적 구매를 하는 플랫폼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쿠팡,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들 있죠. 여기는 내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구매하는 목적 구매 채널입니다. 이 채널들은 다 검색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여기에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와디즈 그리고 자사몰은 충동 구매 플랫폼입니다. 충동적으로 사람들한테 필요를 느끼게끔 해가지고 구매를 시켜버리는 채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제품들이 있을 텐데 나 어디서 팔아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목적 구매에 더 맞는가 혹은 충동 구매에 더 맞는가,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적도 있고 충동도 있고, 그럼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쪽에 좀 더 강하구나, 그러면 여기를 우선순위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 채널을 고민하시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충동구매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충동구매 체크리스트를 이해하면은 당연하게 반대로 고민하시면 목적구매에 대한 설명도 되겠죠. 그래서 이 충동구매 체크리스트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 토너, 이런 제품들은 검색량이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이런 목적 구매와 결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 의뢰온 대표님의 키워드는 여기에서 검색이 안 되고 이 대표님이 새로 만든 카테고리 키워드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중에 있는 마스크팩 아니라 이 대표님이 여기에 단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단어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럼 보통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목적 구매보다는 충동 구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자 토너처럼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통해서 저런 제품이 있었어? 괜찮겠네? 라고 이제 꼬시는 전략이 먹힌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심플합니다. 와디즈에서 반응이 있었던 제품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보통 브랜드를 처음에 런칭했을 때 생산하시는 분들이 비용 세이브를 하려고 와디즈에서 펀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최소 1000에서 3천만 원 이상의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충동 구매도 맞고 SNS 광고했을 때도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SNS 광고 효율 유무예요. 제가 이 쿠팡을 의뢰해 오신 대표님한테 지금 매출은 얼마나 나고 있냐, 1매출이 한 3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럼 이 매출조차 지금 어디서 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인스타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신가요? 나 수세미를 사야 되니까 인스타를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이제 인스타 피드를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가 훅업이 되고 괜찮은 제품이면 이제 충동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구매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제품이 충동 구매 접근이 맞다라는 이제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SNS 광고에서 조금이나마 효율이 있다? 그러면 충동 구매에 집중해서 효율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 이 충동 구매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려면은 빠질 수 없는 게 광고비예요. 이 광고비를 쓰고 광고를 노출시켜야 우리 제품을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충동 구매를 내가 적극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까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 원가율입니다. 마케팅 최근에 문의 왔던 데 중에 이제 보충제 제품이 있었는데 그 원가율을 여쭤보니까 한 50% 되더라고요. 원가율이 50%라는 얘기는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광고를 할 수가 없냐면, 그러니까 광고비가 예를 들어서 30% 정도면 대략 로아스가 300% 정도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300% 효율을 달성하더라도 남는 룸이 20%예요. 근데 이제 20% 안에는 인건비, 사무실비, 그러니까 기타 부대 비용, 세금 이런 것까지 빼면은 5%가 순이익이 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원가율은 사실 광고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로 우리 충동구매 좀 할 만한 제품인가 라고 보면은 원가율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이 부합된다면 충동구매에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제가 판매 채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판매 채널에 맞는, 그러니까 궁합이 맞는 광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이랑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는 검색 광고가 그렇고요. 와디즈랑 자사몰은 퍼포먼스 광고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게임은 뭐냐면 키워드를 점유하는 거예요. 키워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성 기초 제품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토너라고 쳤을 때 경쟁이 엄청 빡빡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여성 토너 이외에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검색할 만한 수많은 키워드들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검색 광고를 운영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성 토너 검색할 때 이런 단어도 검색하는구나. 그럼 그런 단어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이 상위로 노출되게끔 해야지. 추가로 검색했는데 우리 리뷰가 많이 없으면 사람들이 매력을 많이 못 느끼지 않을까? 리뷰도 보완을 해놔야지. 이런 과정들이 검색 광고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와디즈 자사몰은 말 그대로 퍼포먼스 광고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아까 말씀드린 쿠팡 스마트 스토어는 이미 키워드가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제 유튜브 첫 편에서 구매 합리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 빛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1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 1단계를 보니까 대표님 제품은 목적이 아니라 충동입니다. 충동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퍼포먼스 광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인스타 광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제 진행을 해서 아마 4개월 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대표님이 이걸 몰랐으면 어땠을까요? 4개월 차가 돼서야 이제 쿠팡이 아닌 걸 느끼고 자사몰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어떻냐면 어떤 제조사가 이 제품이 매력적이잖아요. 그럼 4개월이면 이미 그 카피 제품이 똑같이 나와버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따라잡히지 않으려면은 3개월, 4개월은 굉장히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개념을 쭉 익히고 내가 어디에서 팔 건지를 꼭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더 마케팅 궁금한 사항들은 고정 댓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